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21년 만에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4%포인트 더 내고 2%포인트 더 받는 겁니다. 다만 보험료율은 세대별로 차등을 줘서 나이가 많을수록 더 가파르게 오릅니다.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또 중장년층은 중장년층대로 반발하고 있는데 먼저 정부안대로 되면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건지부터 조보경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겠다는 겁니다. 다만 연령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50대는 매년 1%씩 올려 4년, 40대는 0.5%씩 8년, 30대는 0.33%씩 12년, 20대는 매년 0.25%씩 16년 동안 인상해 13% 보험료율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경우 현재는 월 27만 원으로 똑같이 보험료를 냅니다. 하지만 인상되는 첫 해 20대 가입자는 월 27만 7,500원, 30대는 27만 9,900원, 40대는 28만 5천 원, 50대는 3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50대는 20대보다 연 3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50대 보험료율 인상이 멈추는 5년 차를 보면 연령별 격차는 더 커지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20대 청년들은 16년에 걸쳐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균 소득에서 연금으로 돌려받는 비율을 뜻하는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군 복무기간과 출산 시 가입기간을 더해주는 군 출산 크레딧은 지금보다 확대하는 걸 검토합니다. 저소득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은 2026년부터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올해 고물가의 주범, 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값을 좌지우지하며 돈을 쓸어가는 건 농민이 아닌 철강회사, 건설사 등이었습니다. 경매를 주관하는 도매법인을 세워서 농민과 소비자 사이에서 돈을 끌어모으는 건데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4년 새 2배가 돼 2,600억 원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입니다. 산지에서 새벽에 올라온 사과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사과 경매가 시작됩니다. 지금 사과 경매가 한창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경매사와 도매상들의 흥정을 통해 사과 도매가가 결정됩니다. 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소매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그중 도매법인은 이 경매를 주관하는 대가로 생산자에게서 최대 7% 수수료를 챙깁니다. 값이 오를수록 도매법인이 떼가는 수수료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운송비까지 따지면 한 10% 정도 나가지. 부담이 되게 많지. 어떤 때 평균단가가 좀 10,000원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실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 최근 몇 년간 도매업체 상위 20곳의 사업 소득은 2배 뛰었습니다. 같은 시기 전체 도매업체 소득 역시 50% 불었습니다. 국내 농산물 절반이 경매로 유통되는 걸 고려하면 수수료로만 돈을 긁어모은 셈입니다. 더구나 도매법인 대다수는 농산물과는 무관한 곳입니다. 서울 가락시장에 있는 농산물 도매법인 6곳 중 1곳을 뺀 나머지는 모기업이 철강회사, 건설사 등입니다. 사실상 농산물과 전혀 관계없는 회사들이 불필요하게 유통 과정에 개입한 건데요. 경매를 주관한다는 이유로 농민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는 거죠.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5년 새 5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국 이들만 배불린 꼴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수익이 1차 산업 쪽으로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쪽으로 또는 특정 자본가들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JTBC 정아람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1,8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전액 손실이 났습니다. 정부가 날려버린 돈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여윳돈이긴 하지만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한 겁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 미국 보스턴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빌딩에 투자했다 1,800억 원이 전액 손실을 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이 건물에 투자해 연 6% 수익을 낼 걸로 기대했지만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공실이 급증하며 건물 가치는 투자 시점 대비 30% 급락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에도 이 빌딩 차주인 부동산 개발사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불거졌는데 운용사인 미래에셋운용은 전액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만에 1,800억 원 전액 손실이 결정된 겁니다. 이 문제는 어제 국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주택도시기금공사에서도 이게 투자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 뭐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정도로 이렇게 손실을 크게 입혔으면 모든 자산 운용에 있어서 기금, 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 여유 자금을 또 이렇게 금융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이 내부적으로 이 성과에 대한 보상과 이 페널티에 대한 규정이 있을 터이고요. 주택도시기금은 주로 임대주택 공급이나 디딤돌,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에 주로 사용됩니다. 국토부는 기금을 쓰고 남은 자금으로 국내외 자산에 투자해 운용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서민 주거 안정에 써야 할 돈인 만큼 보다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